최근 KF-21 양산 1호기 조립을 시작하는 영상이 올라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양산 1호기의 조립은 물론 벌써 12호기까지 조립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와 주변국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KF-21의 공동개발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는 양산 소식을 긴급히 보도하며 혼돈에 빠졌다고 합니다. 현재 KF-21 관련 협의를 카이에 요청하며 문의 중인 국가는 필리핀과 사우디아라비아, UAE, 폴란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의 충돌에서 KF-21의 경쟁자 라팔이 중국산 전투기에 격파되는 충격적인 소식에 KF-21은 더욱더 많은 나라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군사 전문가는 만약 라팔이 아니라 KF-21이었다면 중국산 전투기가 바로 격파되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인도의 라팔 전투기의 주력 공대공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80km의 미카 공대공 미사일인데 이에 맞선 파키스탄, 중국산 전투기 젠10C는 수출형 사거리 145km의 PL-15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했다고 했습니다. 사거리가 거의 2배에 가까운 중국산 PL-15가 압도하는 것은 당연해 보였는데요. 하지만 KF-21에는 이미 사거리 200km를 가진 현존 최고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해 상대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KF-21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서 라팔 전투기 계약을 했던 인도네시아는 거의 멘붕에 빠져 있습니다. 인니 매체 조나 자카르타는 지난 17일 인도 라팔 추락 사고 인도네시아가 주목받는다. 전문가들은 이런 의견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됐습니다. 인니의 국방부 관련 대변인은 라팔이 격추된 것에 대해 분쟁 지역에서의 검증되지 않은 주장은 특정 무기 시스템의 효과성이나 실패를 평가하는 유일한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의 국제대학원의 연구원은 라팔은 현재 세계 최고의 전투기 중 하나라고 했는데요. 단순히 정교한 플랫폼을 구매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이나 지식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니 전문가들은 이번 라팔 사고에 대해서 자신들이 도입하는 라팔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애써 괜찮은 척 말했지만 이 매체는 더 아시아 라이브의 보도를 인용하며 비공식적인 소식통에 따르면 프라보어 대통령이 라팔 거래에 대한 점검을 지시했다고 전했는데요. 라팔 전투기는 프라보어 자신이 대통령이 되도록 만들어준 최대 업적인 만큼 의미하는 바가 남다릅니다. 보도에 따르면 라팔에 대해 공군장교 정보기관 및 외부 방위 컨설턴트 의견이 포함되어 해당 플랫폼이 인도네시아의 급변한 위협 환경에서도 여전히 목적에 적합한지 평가되었다고 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의 의견을 가지고 라팔이 괜찮다고 했지만 이것은 라팔에 대한 의심이 증폭되며 불안감이 커졌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분담감이 축소되면서 KF-21에 대한 긍정적인 보도를 거의 안 하던 인니 매체 조나 자카르타는 이번 인도 라팔 사건 이후 KF-21 생산 소식을 빠르게 전했습니다. 조나 자카르타는 KF-21의 동체 소재는 강화 플라스틱과 유사한 복합 소재를 사용하여 가볍고 연료 효율성이 뛰어나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양산기체 1호기 생산 소식만 전했지만 인니는 KF-21 생산에 사용되는 소재까지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이에 KF-21 양산 버전을 보더니 최근 추락한 라팔을 언급하며 KF-21에 대해서 극찬한 게 아니냐고 했습니다. 또한 KF-21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동에서는 양산 소식을 긴급히 보도했습니다. 중동 군사 매체 디펜스 아랍은 KF-21 양산 사진을 보도하며 한국은 대량 생산되는 최초의 KF-21 전투기 조립에 진전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4.5세대 다목적 전투기의 첫 번째 생산 모델 작업이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또한 FA-50을 무려 100대나 도입하려는 이집트의 언론 매체는 KF-21을 한국을 엘리트 클럽에 진입시켰고 본격적인 생산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KF-21의 가격은 약 6,500만 달러로 추산되며 라팔이나 그리펜 같은 전투기와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타우러스 KPD-350과 같은 정밀 유도 미사일을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막강한 공격력을 갖췄다고 했습니다. KF-21은 2025년까지 1,400회소티의 시험 비행을 돌파했으며 나토를 포함한 국제 표준에 따라 운항 서비스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이 전투기는 효율성과 비용의 균형을 잘 잡았기 때문에 예산이 제한된 국가의 매력적인 옵션이라고 했습니다. KF-21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산업 및 군사적 균형에 있어 전환점을 상징하며 어쩌면 세계 무대에서도 그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KF-21은 폴란드 외에도 남미 국가 페루도 관심을 보인다며 KF-21의 형제 기종인 K2 주력 전차와 K9 자주포처럼 수출에서도 성공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연구 개발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 유럽과 미국의 군사기술과 장비를 통합한 것은 유럽과 미국에 비해 정말 비용 효율적이며 군사적 대외 무역에도 실제로 매우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산 전투기에 대해 불신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KF-21이 당초 예상보다 3년가량 앞서 성공적으로 개발된 반면 미국 로키드 마틴의 F-35 전투기는 도입 전부터 높은 단가 문제와 지속적인 결함 문제로 인해 여러 도입국에게 신뢰가 금이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 정부가 방산 기업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항공부품 가격을 급등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동맹국들조차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에 대비해 전투기 부품의 국산화율을 지속적으로 높이며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KF-21의 부품 국산화율은 약 75% 수준으로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반해 미국산 항공부품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기존 F-15K, F-16 전투기의 유지보수 비용까지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국산 전투기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T-50 전투기의 국산 부품 사용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며 약 80% 도달했고 KF-21 역시 주요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면서 해외 부품 의존도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산 전투기는 가동 안정성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비용 면에서도 뛰어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최근 군사 전문가들은 KF-21 전투기의 부품 생산 규모를 기준보다 3배 이상 증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KF-21을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완전히 전환할 경우 장기적으로 유지비 절감과 전력 증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산이 진행 중인 KF-21은 개량 사업과 함께 항전 장비 국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량 생산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공군의 전투기 가동률을 극대화하면서 한국이 세계 최강의 공군 전력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현재 KF-21에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다양한 첨단 무기들이 장착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닌 다목적 전투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개발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레이저 무기와 같은 차세대 무기의 도입 가능성도 꾸준히 연구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첨단 군사기술을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KF-21 최종 진화형은 6세대 전투기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가 F-55와 슈퍼 F-22라는 전투기 이름을 언급하며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트럼프는 카타르를 방문해 F-35 전투기의 쌍발 엔진을 장착한 F-55를 개발할 것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슈퍼 F-22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F-22는 2005년부터 실전 배치된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로 2011년에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이미 단종된 전투기를 슈퍼 버전으로 부활시키겠다는 트럼프의 발언은 마치 10년 전 생산 중단된 자동차 모델을 갑자기 부활시키겠다는 것과 같은 선언이었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이 발언이 현재 진행 중인 F-22의 블록 30-35 업그레이드를 과장되게 설명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F-35와 F-22의 실제 업그레이드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의 화려한 발언과 달리 F-35와 F-22는 현실적인 방식으로 꾸준히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F-35는 현재 블록 4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입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모두 개선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2018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블록 4 업그레이드는 새로운 무기 통합, 센서 기능 향상, 전자전 능력 개선, 컴퓨팅 파워 증가 등을 포함합니다. 특히 F-35는 새로운 TR3 프로세서로 업그레이드되어 이전보다 25배 빠른 처리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는 마치 구형 스마트폰을 최신 프로세서가 탑재된 모델로 교체하는 것과 같은데요. F-22의 경우 이미 생산이 중단되었지만 2030년대까지 최전선에서 활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F-22는 블록 30, 35 구성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데, 이는 기체 구조를 바꾸지 않고 내부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것인데, F-22 업그레이드에는 새로운 레이더, 개선된 조종석 디스플레이, 최신 통신 시스템, 그리고 F-35와의 상호 응용성 향상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F-22의 스텔스 코팅 기술도 개선되어 정비 시간을 줄이고 내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현재 KF-21 전투기는 6세대로 개발하기 위해 이미 스텔스 기능을 기반으로 한 고도의 전자전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인공지능 기반 전투 시스템, 무인기 연동 작전, 그리고 레이저 무기 통합까지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기술력과 국방력이 단순한 방어 개념을 넘어 미래 전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이 단기간 내에 자체의 전투기를 개발하며 세계 최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점은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폴란드가 대한민국 무기 도입 과정을 지켜보며 말도 안 되는 빠른 납기와 높은 성능을 지켜본 스페인 역시 자신들의 구형 전투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후보로 KF-21 전투기를 강력한 후보로 올렸으며, 시험 비행을 지켜보고자 스페인 공군 조종사들과 관련인들을 파견시키겠다는 발언이 나와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해당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폴란드가 K9 자주포와 천물을 자체 구매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한 데 이어 이번에는 스페인마저도 한국산 전투기 도입에 관해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스페인에서 도입을 희망하는 기체는 FA-50을 포함해 실전 기체 생산을 진행하고 있는 KF-21까지도 노려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진행하는 KF-21 전투기 사업은 어떠한 거짓도 없이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 KF-21 전투기를 조종해본 조종사의 인터뷰에 따르면 자신이 지금까지 F5와 F16 등 여러 전투기들을 몰아봤지만 KF-21 전투기가 항전 장비 및 조종사의 편의성 면에서 굉장히 잘 만들어진 전투기 같다며 아낌없는 극찬을 쏟아냈는데요. 그런데 최근 소문에 의하면 폴란드와 함께 유럽의 스페인 조종사 역시 KF-21 전투기의 비행시험에 참관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현재 KF-21 전투기의 모든 시험 비행 회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에 다음 시험 비행과 더불어 기존 일정을 보다 빠르게 진행해 생산 일정 자체를 앞당긴다는 의미심장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건 연구진들과 함께 스페인의 고위 장관 및 조종사들을 초빙해 비행시험을 같이 참관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개발 중인 KF-21 전투기는 애초부터 해외 수출을 위해 개발이 시작된 전투기인데요. FA-50 경공격기를 도입해 실전 배치에 성공한 폴란드가 KF-21 전투기에 관심을 나타냈으며, 같은 유럽 국가인 스페인마저도 KF-21 전투기 도입에 관해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고, 하나라도 해외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 카이 측은 그들의 조종사들을 불러 비행작전의 참관식에 참여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단순히 무기만 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우리의 방산 능력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예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K9 자주포가 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의 점유율 1위로 압도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K9 자주포를 수입해 사용해본 국가들 대부분이 한국산 무기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런 신뢰를 기반으로 한국산 무기를 추가 구매를 고려하고 실제로 구매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KF-21 전투기 개발을 끝마치고 대량 생산해서 국내 공군의 실전 배치와 함께
한국산 무기를 사용해본 국가들에게 해외 수출까지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KF-21 전투기를 도입하는 한국 공군은 물론 한국산 무기를 구입한 국가들의 전투력의 비약적인 상승은 함께 보장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인들이 한국의 KF-21 전투기에 또다시 주목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이 새로운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한국의 행보에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쏠리게 될 것입니다. 한국 무기들은 비단 유럽뿐만 아니라 중남미까지도 진출을 시작했는데요. 현대로템은 페루가 5월 달에 발주한 차륜형 장갑차 사업을 수주해 현지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새롭게 K2 전차까지 페루에 공급하는 계약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져 전 세계를 깜짝 놀래키고 있습니다. 이를 본 많은 해외 외신들은 대한민국이 중남미 국가들에게 다양한 기갑 장비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성공했다고 놀라워하고 있는데요. 남미 한 군사 매체는 현재 한국 방산 수출에 남미 지역 70% 감당하고 있는 페루는 한국 첨단 무기 체계의 주요 정비 중심지이자 지역적 접근 지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놀랍게도 페루는 K2 전차 외에도 KF-21의 첫 해외 고객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는 페루 국영 항공회사인 세만과 KF-21의 부품을 공동 생산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강구영 카이 사장은 이번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페루가 KF-21과 FA-50을 도입하면 카이의 주력 고정수입 라인업을 완성하는 첫 수출국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페루를 생산기지로 활용해 전투기 교체가 시급한 중남미 국가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디펜스 24는 이 소식을 긴급 보도로 전했는데 흥미롭게도 지금까지 페루는 공식적으로 이러한 전투기 구매에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다며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이것은 폴란드도 일찍이 KF-21 공동 개발에 관심을 가진 바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등장한 페루의 난색을 표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협정은 앞서 한국이 인도네시아와 KF-21 생산 협력에 관해 체결한 협정과 유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페루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제작한 KT용 훈련기 도입 계약을 2012년 체결한 뒤 당시 도입 물량 20대 가운데 16대를 페루 국경 항공기업 세만이 면허 생산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협력으로 다져진 실력으로 인해서 이번에 KF-21 부품 공동 생산까지 이르렀다고 했는데요. 페루는 수호이 25와 미그 29 등 노후 항공기 교체를 위한 차기 전투기 사업을 추진 중인데 차세대 전투기 사업 후보 기종으로 KF-21과 FA-50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협약으로 페루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을 도입할 가능성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페루는 국산 항공기의 중남미 시장 개척을 위한 교두보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중남미 시장은 30년 이상 된 노후 전투기와 헬기의 교체 시기가 도래한 잠재 수요 국가들이 많은데요. 카이의 마케팅 영업을 집중하고 있는데 현재 콜롬비아, 우루과이, 멕시코 등 공군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신규 시장 소요를 파악하고 국가별 맞춤형 제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페루는 한국산 무기들을 대거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협력에서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현재 페루 마추픽추의 관문 역할을 할 친체로 공항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 중인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페루의 산업 발전에 기여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스페인을 비롯해 페루까지도 희망하는 KF-21은 실전기체 생산과 함께 2026년까지 2200회의 시험 비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존 KF-21 전투기를 제작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KPS 편대비행 연동 장치인 항전 장비 시스템과 비행 제어 시스템들이 무장 탑재 실전 시험과 똑같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국내 연구진들은 항공체계에선 기체의 신뢰성이 필수라며 반복적인 이륙 시험만이 신뢰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연구진들이 항전 장비와 비행 제어 시스템 개발에 그렇게 고민하고 어려워했던 이유는 그만큼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까다로운 작업이었기 때문인데요. 이미 해외에서는 많은 이들이 우리의 KF-21 전투기를 4.5세대 또는 5.5세대로 갈 수 있는 차세대 전투기로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몇몇 국내 언론들은 KF-X 프로젝트를 비교적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와 달리 우리 군의 연구진들이 철저한 계획을 해 2026년 블록 1, 2030년 블록 2, 2032년 블록 3 스텔스기를 개발하려면
모든 기술력이 총동원되어야만 하는데요. 일단 미국이 판매하는 F-35보다 KF-21 전투기가 훨씬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훨씬 더 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4.5세대 전투기이지만 추후 구매국들의 요청에 따라 곧바로 스텔스기로 변신할 수 있는 전투기로 잠재성을 충분히 갖춘 것이 특징이며 8톤에 가까운 무기를 탑재할 수도 있기에 사실상 미국의 항공모함 함재기인 슈퍼호넷급으로 가장 많은 양의 무기와 미사일들을 탑재할 수 있는 게 메리트인데요. 다행히도 여러 차례 비행을 통해 미티어 등 많은 무장들을 장착해왔고 이러한 미사일들의 발사 테스트를 진행해 봤는데도 무리 없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KF-X 사업은 체계 개발 궤도에 오르기까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시간을 거쳤는데요. 사업 진행 과정에서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하는가 하면 핵심 기술 확보와 예산 관련 문제가 불거져 수차례 위기를 맞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016년 체계 개발에 착수해 5년 만에 시제기가 세상의 빛을 보았는데요. 여기에 더해 국내 연구진들은 적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게 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했었습니다. 그 결과 첨단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생존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스텔스 기술을 추가적으로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워낙 어려운 기술력인 탓에 외국에서도 기술 전수를 꺼려왔으며 우리 한국도 그동안 전투기를 만들기에 고민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진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해당 시스템들을 완성하는 것에 성공하는가 하면 비행시험을 통해 해당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을 직접 확인하게 되었죠. 2026년까지 목표만 달성한다면 현재 페루를 비롯해 스페인과 폴란드 등 수출 시장에서 상당한 돌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